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첫 행보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거침없이 직격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천안TV가 알려드립니다. 아산시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어길시 보조사업 선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3월 11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천안을 찾아 총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먼저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는데 이때 한 위원장은 마치 학교 선배 같은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장 대신 밤새 후드티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밤새 후드티와 캐주얼 자켓 차림으로 시민들과 만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선 자상한 선배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취업이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잘 없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고도 성장이었기 때문에 파이가 계속 커져서 이 잡을 구하려는 우리가 더 가비의 입장으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타운홀 미팅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뭇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잡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생방송 1대1 TV 토론을 거절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에서 제가 자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한 가지만 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못 찾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야? 성남FC 뇌물 당신이 알았냐? 대북 소금 당신이 알았냐? 등등 너무나 많죠. 한 비대위원장의 천안 방문은 충남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 행보였습니다. 한 위원장 스스로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복귀왕 아산갑 예비후보는 발언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입이 참으로 가볍다. 대변인이나 구사할 만한 이런 언사들을 직접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정치의 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답답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동훈 위원장께 드리고 싶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이제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 출마자들도 거의 가려진 상태인데요.
각 예비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최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22대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이들이 시민들을 위해 내세운 공약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예비후보는 지역구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듯 도로, 철도와 관련한 공약이 눈에 띕니다.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과 청주공항까지의 연결철도 추진,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가장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또한 천안 외곽순환도로 추진과 시내 상습 정체 구간 개선, 국도 1호선 확장 공약도 내놨습니다. 천안을 기점으로 청수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국가산업단지, 청주공항 등 동부지역을 충남의 변두리가 아닌 충청의 중심지로 바꿀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천안 도심철도를 지하하여 천안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습니다. GTX-C 연장 사업의 국비 지원을 관철하고 천안역 증개축을 제때 완공해 천안을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4년 전에 이어 문진석 예비후보와 재대결을 갖게 된 국민의힘 신범철 예비후보 역시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과 같은 공통적인 공약과 함께 국방부 차관 출신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천안역 일원에 국방 AI 센터를 유치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등을 통해 웅대한 천안갑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천안갑의 시민들과 함께 정치 혁신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간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담아서 시민들께서 상상하는 미래 이상의 천안갑을 그려내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실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웅대한 천안갑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양대 큰 정당 후보들과 함께 경쟁을 펼칠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녹색정의당 소속으로 천안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민 한정혜 예비후보는 기후위기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상공인들을 보듬으며 아프고 힘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나 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삶이 퍽퍽한 중소상공인들의 손을 맞잡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국민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 한정혜와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노동중심, 현장중심,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진보정치 깃발을 들고 가겠습니다. 취재 과정 중 천안 을과 병 선거구의 일부 정당의 경우 아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선출돼 공약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천안TV는 이들이 시민들에게 내세운 공약이 무엇인지 살피고 실효성은 있는지 계속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 법안이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 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스마트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편산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발의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5년 주기로 스마트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동등하게 수산도 스마트 수산이 앞으로 해양 강국으로 가는
그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그 수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거든요.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지난 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의회 장혁 시의원은 선거구 획정으로 불당동 주민들의 참정권이 강탈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혁 천안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불당동 주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불당동은 지난 2월 29일 국회가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기존 천안을에서 천안병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으며 선거구 획정 이전에 실시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경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선거구 획정 이전에 진행됐고 이에 따라 천안병 경선에선 불당동이 제외됐으며 불당동 주민들은 기존대로 천안을 후보들에 대한 경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당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들에게는 단 한 표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입니다. 왜 불당동 주민들은 참여하지도 못한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놓고 총선에서 불당동 주민들이 뽑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합니까? 왜 불당동 주민들은 우리 선거와 상관없는 지역구에 민주당 경선에 관여해야 합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7가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종합하면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선거권 행사에 포함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입니다. 늦어진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시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가 보조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면서 위반 시 보조사업자 선정 혹은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TV는 해당 공문 원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공문은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1월 31일자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박경규 아산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 보조기관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어기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산시 자치행정과가 시 보조단체에 보낸 공문은 박 시장의 엄포가 이행됐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자치행정과 측은 보조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보조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이제 그 공문에 있듯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이제 어쨌든 보조단체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관리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지만 박 시장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아산시의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시장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박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엔 박 시장의 발언을 시 차원에서 이행한 공문이 드러나면서 박 시장의 혐의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직영동물보호소가 동남구 목천읍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시는 유기 유실 동물의 입양과 건강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천안시는 개소식에서 원조 개통령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이웅종 교수를 천안시 반려동물 홍보대사로 위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지난 6일 목천읍 응월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는 유기유실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조부터 보호, 입양, 훈련, 미용 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에는 개 100마리, 고양이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동물병원, 미용실, 입양 홍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의사, 훈련사, 미용사 등 7명과 구조 및 사양관리 용역 9명, 총 16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유실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치료 훈련한 뒤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통령으로 잘 알려진 연암대 이웅종 교수가 천안시 반려동물 홍보대사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천안시 반려동물 홍보대사가 되었는데요. 천안 시민들과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반려동물 정보라든지 동물보호법에 개선되는 많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홍보와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반려동물 선진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사고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들이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심야 시간에 천안과 아산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20대인 A씨와 B씨 등 일당 5명은 심야나 새벽 시간 시내 주요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중인 승용차를 쫓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A씨와 B씨 등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들 중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주식과 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해 빚이 늘어나자 이 같은 공갈 범죄를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모집해 물색조, 사고 야기조, 대면 갈취조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인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 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하고 고의 사고 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티FC와 천안시 축구협회가 올 시즌 K리그2 선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들 두 단체는 지난 5일 천안 축구센터에서 상견례를 갖고 천안시티FC의 선전과 천안시 축구 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일 열린 부천FC와의 개막전에서 승리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이기호 천안시 축구협회장은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협회가 발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천안시티FC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경기에서 승리해 천안 시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 교육장은 공식 업무 첫날 독립기념관을 참배했습니다. 이 교육장은 학생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학생이 꿈꿀 수 있는 행복한 천안 교육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천고와 공주사범대를 나온 이병도 교육장은 당진고, 쌍용고 등을 거쳐 충남교육청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라는 평가입니다. 제22대 총선 아산갑 국민의힘 후보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을 아산갑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산갑은 국민의힘 김영석 대 더불어민주당 복귀왕관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이명수 의원에게
원팀으로 마음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아산을에선 현역 의원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6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인사하겠다며 대면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강 의원은 언론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직접 천안TV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천안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만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모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쟁단체이며 업종별 회원단체 72개, 광역시 도지회 16개, 시군구 지부 2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정보와 혜택을 전달, 제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예.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네,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을 시작으로 복명동, 수신면에서 봉사활동을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사 내용은 연말에는 연탄 나눔 행사, 독거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 무료 이발, 생활 물품 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며 천안시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 계획을 이어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또 봉사활동도 계속 이어가면서 다양한 활동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19는 이제 많이 이제 점차 이제 끝났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들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여서 제가 나름대로 통계 및 조사를 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안겼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따르면 무려 89%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 기존의 문제들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기존 문제들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담은 설문 결과에도 명확히 드러났으며 소상공인의 81%가 월 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가장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루 조속히 안정화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해에는 천안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규모 점포가 함께하는 동행축제, 소소마켓 등을 개최해서 성황리에 이루셨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또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참 이슈가 된 행사였는데요. 저희가 2023년 개최한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동행축제, 소소마켓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하는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과장 팀장님과 합심하여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상생 가치 실현은 물론 새로운 판로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 활력 제공 등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현장에는 소상공인의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 32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 판매 또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4곳, 그 외에 공연 및 체험존, 운영 부스 등 8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계획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안시청, 충남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천안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천안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 천안시의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천안시 소상공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 실질적인 그 지원 사업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안 지역 소상공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불황이라는 큰 벽을 마주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천안을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잃지 않고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만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총선이 오늘 기준 딱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은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서로가 혁신 공천을 하고 있다며 상대편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을 이유로 선거 전반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선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 유권자로서 이 모든 과정은 최선의 후보를 골라내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 더 나아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여야 후보 모두에게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페어플레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자의 사소한 약점을 들춰내 침소봉대하는 일은 이제 멈춰주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바람이어서 무성의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선거, 아니 가장 가까운 과거에 치러진 6.1 지방선거만 살펴보아도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 막판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문턱을 넘나드는 사례를 우리는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당장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행태 역시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품격을 잃지 않고 정책과 공약으로 다가갈 때 유권자들은 기꺼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니 천안 아산 지역 총선 출마자 모두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TV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최선의 후보가 누구인지 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